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볏짚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 연작 피해라는 게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또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 연작 피해를 있어도 크게 못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연작 피해에 대해서 좀 민감하면서도 우리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과체류가 있고 엽체류가 있잖아요. 엽체류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가축분하고 완기하고 섞어서 넣은 거름을 주기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오이 호박 과체하는 농가들은 오이 호박이 끝나고 또 다른 작물을 얼른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볏짚을 넣고 약간의 시간 딜레이를 둘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평사를 섞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고 이 볏짚이 중요한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볏짚만한 유기질 거름이 없다고들 합니다. 또 연작 피해를 입을 때 어떤 작물은 옥수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작물은 또 볏짚으로 그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 해결은 안 나지만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비료나 또는 비료 대용으로 거름 대용으로 나오는 그 거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수시로 간편하게 냄새도 안 나고 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똥도 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볏짚을 넣는 농가를 몇 년 동안 꾸준히 봐왔어요. 그 집은 오이 호박도 하고 또 엽채류도 합니다. 하우스가 많아서 한쪽은 엽채류 하고 한쪽에는 오이 호박을 합니다. 그 집을 제가 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연작 피해를 많이 입지 않는다. 어떤 작물이든 어떤 채소든 연작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쉽게 못 느끼지만 이 전문 시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소독 나오는 밭의 소독량을 알고 또 밭의 상태를 보면서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이 밭 상태를 그 농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작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볏짚을 까는데 볏짚을 까는 농가가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배 농가는 해마다 요때쯤 볏짚을 깝니다. 볏짚을 깔고 좀 놔뒀다가 오래 놔두지도 않아요. 한 열흘 정도 일주일 놔뒀다가 또 바쁘면은 바로 이 상태에서 노타를 칩니다. 옛날에는 볏짚이 잘라진 볏짚이 나왔어요. 절단 볏짚이 나왔는데 지금은 절단 볏짚을 찾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말린 볏짚을 갖다가 깝니다. 이게 70m인데 두 개를 깔았어요. 두 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놀. 그리고 얘를 바로 갈아엎어서 파종을 하죠. 이 얘를 바로 갈아엎어서 파종을 하면은 볏짚이 삐쭉삐쭉 올라와서 파종은 100% 안 됩니다. 한 70에서 75% 정도 파종이 돼요. 그래도 밭을 좀 더 눌리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때 땅심을 올리고 또 유기질 성분을 올려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설 농사 짓는 분들은 그 밭 땅심을 만들어서 여름에 그 가격이 비쌀 때 수확량 올려서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최고로 이렇게 밭을 한번 지푸라기를 넣어서 안에 땅의 온도도 잡고 겨울을 나면은 내년에 오이 호박 하시는 농가 뿐만 아니라 엽채리 하는 농가도 좋을 것 합니다. 또 텃밭도 마찬가지예요. 이 볏짚은 있잖아요. 땅심, 지력이라고 하죠. 땅심을 높여줍니다. 볏짚 사용은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요. 볏짚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질소, 인상, 칼리 등 무기 성분 흡수량을
증대해주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 볏짚이 있음으로써. 그리고 유기물의 장점은 뭐냐면요, 화학 비료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유기물에. 그래서 이 유기물 성분이 이 볏짚을 내면서 많이 생깁니다. 벼가, 우리가 그 농사 짓는 벼가 뿌리를 18cm까지 보통 내리는데, 그 18cm 밑에 유기물 함량을 1% 올리려면은요 1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요즘 그 벼를 베면은 볏짚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볏짚을 다시 땅에 양보해서 그 땅속에 유기물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를 권하는데, 볏짚이 비싸니까 농가분들은 팔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볏짚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유기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작물에 필요한 영양제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연작 피해를 막아주는 그 최고의 그 거름이죠. 단 주의할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친환경 농가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볏짚도 친환경 농가 볏짚을 써야 돼요. 일반 농가 볏짚을 쓰면은 여기에 농약이 묻어 있어서 그 여러분 친환경 작물에 그 농약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친환경 쌀 농가에서는 볏짚을 반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다시 그 볏짚을 그 땅에 양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친환경 볏짚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꼭 아시고, 여러분이 친환경 볏짚이라면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스치고 기술센터나 다니지 않거나 또 이런 지푸라기 까는 것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지푸라기는 꼭 해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한 번씩 깔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 연동하우스에서 오이 호박 짓는 분들도 이 지푸라기를 고랑이에 깔잖아요. 그 지푸라기를 고랑이에 까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땅의 온도를 잡고, 애를 작물이 끝나면은 다시 그게 거름이 돼서 땅에 힘을 올려주고, 내년에 또 더 수확을 높이고, 이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70m에 2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야 10만원. 이 한 동에 10만원 투자해서 우리가 내년에 수확을 증대할 수 있다면은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어떤 거름을 넣든 땅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목적이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지푸라기를 이렇게 연작 피해와 또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어떤 작물을 심든 간에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볏짚 거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